사우디 왕세자, 폴란드 정부까지 KF-21 전투기 500대 비밀회담. 그런데 KF-21 상상 초월한 기습 발표. 미국인 전문가가 밝힌 뜻밖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군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협의를 통해 천천히 관련 계획을 결정하려는 모습이지만 사우디가 무기 국산화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함께 공동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국내 방산업계에선 지난해 말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공이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우디가 최근 들어 무기 수입선을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 한국, 중국 등 국가로 선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호재란 분석이다. KF-21 블록 3에 관심 보이는 사우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관계자들은 지난달 23에서 26일 사우디를 방문했다. 이들은 칼레드 빈 후세인 알비아리, 크엘리드 빈 허신 알비아리,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을 만났다. 양측은 한국 개발 중인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어 6세대 전투기가 주제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신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어 한국의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말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 공군이 6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NGDA 프로젝트에 따르면 AI 기반의 자율전투 능력을 갖춘 무인 전투기들과 파일럿이 탄 유인기체가 유무인 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KF-21 위 5세대 전투기 완성 단계로 알려진 블록 3 프로그램에도 6세대 전투기 요소 일부가 반영된다.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구현으로 KF-21 블록 -3에서 제한적이지만 일부 구현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전투기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따르면 KF-21위 블록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께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점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KF-21 블록 3위 기술 협력을 포석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한국은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자국이 목표로 계획 중인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우디는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발표했던 장기 국가발전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진행 중이다. 비전 2030에 따르면 사우디군 장비 구매 예산에서 사우디 국내 생산품 구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늘어난 수출 기회를 잡기 위해 수출 중심의 인력과 조직 개편을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다. KAI는 현재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3조 원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수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KAI는 11일 차재병 고정익사업부 문장의 부사장 승진을 포함한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제시한 글로벌 KAI 2050 비전에 맞춰 수출 및 양산 물량 확대를 이끌 회사 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차 부사장은 KAI 훈련기 개발 실장, KFX 체계 실장, KFX 개발 시의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고정익 개발 그룹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과 폴란드에 납품한 FA-50 수출 등 KAI의 주요 역점 사업에 모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차 부사장의 승진에는 대규모 수출 기회를 맞이한 고정익 사업에서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KAI는 2022년 폴란드에 FA-50 4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에도 18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윤종호 부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운 것에 대해 변화 의지가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KAI는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UAE 등과 수출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 해군 고등 전술훈련기, UJTS 도입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 부사장 승진 외에도 조직에 큰 변화도 있었다. KAI는 기존 3부문 일원 2본부 2센터, 체제를 5부문 일원 4본부로 단순화했다. 특히 각 사업부에 분산된 수출 조직을 통합해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했다. 고정익뿐 아니라 회전익 무인기 의성 등을 통합해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수출을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수출 마케팅부 문장에는 조울의 전무, 회전익 사업부 문장에는 조정일 전무가 내정됐다. 생산과 상생협력, SCM 기능을 통합돼 새로 신설된 생산구매부 문장은 송호철 전무가 임명됐다. 중장기적인 독자적 민수항공기 개발 과제를 안고 있는 기체사업부 문장은 박경은 상무가 계속해서 이끌어간다. KAI 관계자는 금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책임경영 실천과 후진 양성 등 조직의 변화와 융합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KAI는 재무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는 움직임도 이어갔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경영관리본부에서 맡던 재무관리 기능을 재무그룹이라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본부로 격상하고 남년식 상무를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방산 수출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이들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조직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KAI는 그간 신사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차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AAV, 미래 비행체 및 뉴스페이스, 우주, 사업 진출을 가속하기 위한 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KAI의 연구개발을 이끄는 미래융합기술원은 산하에 인공지능, AI, 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최낙선 전무를 센터장에 임명했다. 항공우주 핵심 기술 분야인 AI와 SW, 항공전자, 비행제어 기능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KAI의 미래융합기술원장은 김지홍 전무가 맡고 있다. KAI는 지난해 2050년 매출 40조 원을 달성하며 항공우주 분야 글로벌 톱 7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글로벌 KAI 2050 비전을 선포했다. KAI가 현재 연매출 3조 원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전 달성을 위해 연매출을 10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2. 월급 281만 원 시민권에 혹해 우크라전 투입되는 예멘 남성들.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에 따르면 수백 명의 예멘 출신 남성들은 높은 급여 수준의 일자리를 약속받고 후티 반군과 연계된 회사를 통해 지난 9월 러시아로 향했으나 이들은 러시아에 도착한 후 강제로 러시아 군대에 입대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최전선으로 보내졌다. FT는 지난 7월 후티 관계자가 설립한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관계업체를 통해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약속받은 예멘 남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 남성은 러시아에서 드론, 무인기, 제조하는 일자리와 함께 2,000달러 월급, 약 281만 원, 1만 달러, 약 1,405만 원, 위 보너스,
러시아 시민권까지 약속받았다. 그는 일행들과 함께 지난 9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5시간 거리에 있는 시설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러시아어로 된 입대 계약서를 받았다고 FT는 전했다. 이 남성은 서명을 거부했으나 권총으로 위협받아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로스토프 군사기지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T는 러시아 정부와 후티 반군 간 점점 더 긴밀해지는 연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로 향한 대부분 예멘 남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에 참전하게 됐다고 짚었다. FT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되도록 피하고자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많은 해외 병력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으며 1만 1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는 미국 등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가 이란 및 중동 무장단체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인 후티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위협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켰다. 서방 외교 관계자들은 러시아와 후티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얼마나 멀리 가져갈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가 임명한 팀 랜더킹 예멘 특사는 러시아가 후티 반군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모색하고 있으며 무기 제공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러시아 관계자가 이 같은 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논의되는 무기의 종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의 예멘 전문가 파레아 알 무슬리미 연구원은 예멘 출신 용병 중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멘은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용병 모집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동원령 없이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